일단은 이제 하시던 거 멈추시고 화면 좀 봐주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방학특강으로 파이썬 1, 2 과정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 차주환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들였어요. 이런 것들을 가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하나하나 좀 같이 보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처음 수업을 들으시는 거고 이제 프로그래밍 쪽 지식이 아예 없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수업의 기본적인 초점은 초심자한테 맞춰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혹여나 다른 수업을 들었거나 내가 좀 안다 싶은 분들은 초반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참고 견디셔야 되고 다른 분들보다 앞서 나간다라고 그냥 위안을 삼으시고요. 본인 실력에 맞는 공부를 좀 더 해나가시고 있으시면 돼요. 어차피 진도는 금방 따라잡힐 거니까. 자, 그러면은 구글부터 한번 볼까요? 자, 구글 지메일 계정이죠. 얘를 가입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하면 이쪽으로 일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취미 삼아 배워보고자 공부를 하러 오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혹여나 미래에 개발자가 될 거다. 지메일 계정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필수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필수라고 생각을 해도 될 부분이에요. 지메일 계정이 없는 개발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왜냐면 이제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툴, 이런 GitHub 같은 거 웬만한 것들이 다 지메일 계정으로 연동이 돼요. 물론 그렇지 않고 그냥 네이버, 네이트, 카카오 이런 거 써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개발자라면 응당 지메일을 쓰는 게 좋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구글을 가입을 하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 이제 사용하던 계정이 있어도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이유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쓰던 지메일 계정이 있다고 쳤을 때 그걸로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개발용 계정을 하나 따로 구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정 가입하는데 엄청난 제약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 가입할 수 있어요. 저도 실제로 지메일 계정이 여러 개 있고 그래서 나중에 취업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를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몇 년 근무를 하다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근무할 당시에도 그랬어요. 회사 업무용 지메일이 있었고요. 제 개인용 이메일이 있었고 그리고 회사에서 쓰는 사내 메일도 있었고 또 제가 공부할 때 만들었던 지메일 계정도 있었고 다양합니다. 이제 얘네들을 다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GitHub 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 거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지금 이 계정 같은 경우 로그인하고 들어오면 이 화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화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랑 좀 다른 모습이겠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계정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학원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좀 뭔가 정보를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갖고 있는 GitHub 계정이에요. 이제 GitHub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만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스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내가 뭔가를 개발을 한다 하는 그런 소스들을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그리고 이런 버전 관리된 코드들을 남들한테 공유해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만 볼 거면 비공개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GitHub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물들을 기록을 열심히 해놓으면 나중에 취업할 때 이게 포트폴리오의 한 줄이 됩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가 여기에 다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관리를 한다면.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도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왜 굳이 GitHub을 써야 돼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개발자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제가 몇 달 전만 해도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 100명 중에 98명은 GitHub을 쓸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젠 아니에요. 100명 중에 100명 다 씁니다. GitHub 안 쓰는 개발자 없다고 보셔도 돼요. 기본적인 거는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개발자는 GitHub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제 완전히 이 추세가 GitHub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GitHub을 쓰지 않던 회사들 혹은 기업들도 다
GitHub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쓸 줄 모른다. 근데 내가 개발자로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럼 이거부터 배워야 돼요. 어떻게 쓰는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충분히 구글링만 해도 다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인데, 잘 쓰기 위해서는 좀 얘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에서 당장 얘를 쓰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 기록을 남길 만한 코드를 만들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 자체에서는 GitHub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앞으로를 위해서 꼭 가입을 해야 되는 GitHub 사이트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연동이 많이 돼요. 구글 계정으로 연동되는 것도 많지만, 애초에 지금 GitHub 계정으로 연동되는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가입을 진행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 GitHub으로 되네? 그럼 GitHub 로그인 하면은 그냥 로그인 되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는 꼭 가입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를 좀 더 말씀드려보자면, 아까 포트폴리오에 한 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GitHu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어를 어느 정도 더 배우고 나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할 때가 되면은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왜냐면 지금 여기 보이실까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초록 색깔 네모들이요, 제가 이 GitHub을 사용해서 코드를 올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애들이에요. 이걸 보통 이제 GitHub 잔디 심기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뭐 연한 것도 있고 좀 진한 것도 있죠. 이런 것들 색깔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내가 그날 커밋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커밋이라는 건 이 GitHub 사이트에 공유를 해놨다는 버전을 올려놨다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커밋은. 그래서 하루에 몰아서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다 올려버리면 하루치밖에 안 심어져요. 그러면 그 이력서나 이런 거 포트폴리오를 보는 면접관들이 딱 봤을 때, 뭐야 얘네 그동안 하나도 관리 안 하다가 이제 한 번 올렸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계속 꾸준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꾸준히 GitHub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 잔디가 꾸준히 골고루 심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면접관들이 보고, 얘가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열심히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지금 당장 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에서는 아마 파이썬 백엔드 과정은 없을 거예요. 백엔드 쪽 과정까지 넘어간다 그럼 자바를 베이스로 한 자바 백엔드가 항상 진행이 될 건데, 이제 기초 언어 때는 GitHub을 다루는 일이 거의 없어요. 자바 끝자락에 가면은 좀 있을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근데 이제 보통 백엔드 수업에 들어갔다 그럼 그때부터는 GitHub 관리를 제대로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학원에서 이어지는 수업들이 더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때를 생각하고 사용법을 미리 알아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물론 그 강의에서도 강사님들이 소개를 어느 정도 해주겠지만,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것들도 여기다 바로바로 올려서 관리해도 좋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단 그 정도의 메리트는 없긴 해요. 지금 현재 공부하는 수준은 여기다가 관리를 해놔야 될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서 그냥 선택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프로그래머스 여기 한번 들어와 볼게요. 자, 처음 딱 들어오면 이런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로그인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딱 들어오시면 일단 스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스쿨의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걸로 합시다. 프로그래밍 강의 요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목록들에는요 금액이 써 있는 것도 있고요, 안 써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무료 이런 거 있죠. 돈을 투자해 가면서 얘를 들을 필요까지는 솔직히 없어요.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여기 있는 무료 강의들 중에도 꽤나 괜찮은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의를 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 하나만 듣고 파이썬을 정복한다, 마스터한다, 사실 이거는 불가능이에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정해져 있는 60시간이라는 한계가 있고요. 그 60시간 안에 제가 최대한 많은 기술들을 알려드리겠지만 그거를 본인이 다 습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공부들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가적인 공부를 위해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코드.org 혹은 코드업, 거기에 플러스로 얘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무조건 해라 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 본인이 좀 시간이 있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여기서 괜찮은 강의들, 무료인 것들 한번 찾아서 배워보시면 좋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파이썬 수업 처음 듣고 있는데 이 다음에 자바를 들을 거예요. 그럼 파이썬 들으면서 자바도 같이 예습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시면은 도움은 많이 돼요. 그리고 자바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뭐 C 언어도 다 공통인데 언어들의 특징이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문법들이나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만 조금씩 있는 거지 기본적인 결은 다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언어든지 간에 하나를 배워놓고 나서 다른 언어를 배우면 훨씬 습득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실제로 파이썬을 애초에 따로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저는 원래 메인으로 자바를 했던 사람이고 자바로 이제 일을 하던 사람인데 파이썬을 그냥 독학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쉬워요. 파이썬이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자유도가 높고요, 진입장벽이 좀 낮은 편이에요. 대신에 자유도가 높다는 얘기가 나중에 가면 엄청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도가 높으니까 코드를 짜기 편한 건 맞지만 자유도가 높은 만큼 내가 코드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진도를 나가다 보면 이해를 좀 하실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강의도 있다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한번 들어와 볼게요. 코딩 테스트 연습. 여기 들어와 보시면 밑에 리스트가 있고요. 여기 고를 수 있는 셀렉트 박스들이 있는데 열어 볼게요. 요거는 됐고, 난이도 내가 초심자다 0 혹은 1 이런 거부터 보시는 거예요.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당연히 문제 레벨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언어, 우리가 지금 파이썬 배우고 있으니까 파이썬 골라야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파이썬 2랑 파이썬 3 두 개 있어요.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파이썬 3 골라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할 파이썬들은 다 3일 거고요. 혹여나 나중에 취업을 하고 파이썬으로 뭔가가 만들어져 있던 프로젝트를 봤는데 그때 버전이 2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3. 이 버전에 따라서 아주 약간의 문법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뭐 자바도 똑같고 C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파이썬 3로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거. 난이도 0을 잡고 파이썬 3 골라놓은 상태에서 이 기출 문제들은 보지 마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카카오 블라인드, 카카오 테크, 뭐 카카오가 주로 있고요. 월간 코드 챌린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아예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얘네들은 지금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당연히 아니고요. 얘는 대기업 공채, 카카오 공채에서 나왔던 블라인드 코딩 테스트 문제들이에요. 이거는 지금 당장 저보고 풀라 해도 저도 못 풀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문제를 내는 코딩 테스트는 실제로 내가 언어를 얼만큼 이해하고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는가 보다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랑 그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이제 서울에 본사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지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코딩 테스트 반도 있대요. 대기업 공채를 준비하는 코딩 테스트 반이 따로 운영이 되고 기간이 대충 1년 좀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준비를 해야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얘기니까 지금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얘네들은 냅두시고 여기만 골라도 이렇게 골라져 있죠?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 근데 이것도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아직 아무것도 안 배웠죠? 지금 상태에서는 어차피 파이썬 문법 활용하는 문제들 못 풉니다. 대신에 수업을 진행하고 문법을 어느 정도 배워 나가면 내가 배운 문법이 활용되는 문제다. 그러면 그 문제들은 찾아서 풀어보시면 좋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할 건 아니지만 앞으로 진도가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하시고 나 이거 배웠는데 이거 풀 수 있겠는데 하는 거 있으면은 다 풀어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문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홈으로 와서
여기 커리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커리어. 여기 누르셔도 돼요. 커리어. 자, 그러면 이쪽에 채용 공고라고 있죠. 눌러볼게요. 자, 이 밑에를 보시면요, 여러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회사 이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런 회사는 처음 봤는데 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카카오가 목표야 라고 하면 여기서 카카오 찾으세요. 그리고 들어가 봐요. 해볼까요 한번? 카카오는 검색 결과가 없네요. 그러면 그냥 들어봤을 법한 회사 뭐가 있을까? 위메이드, 이스트 소프트 이런 거는 들어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냥 만약에 이런 거 들어봤다. 여기 3.3도 있네요. 이런 거 들어본 거를 여기 보면은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게 있고요, 데이터 어널리스트라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목표로 하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나는 어떤 분야, 특정 분야로 취업을 하고 싶다 라는 게 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 찾아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데이터 엔지니어, 위메이드에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를 꿈꾼다. 들어가 보면 여기에 필요한 기술 스택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근무 환경이나 이런 거 일단은 배제시키고, 지금 첫 공부하는 단계니까 내 목표를 이렇게 잡았다, 이 회사의 이 분야로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최소 준비해야 되는 기술들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기술 스택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생각할 부분은 아니긴 한데,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내가 진짜 취업에 좀 다가가는 상황이라면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 찾아보고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찾아보고 그 기술에 맞는 공부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자바밖에 몰라, 근데 난 여기 지원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들마다 어떤 기술을 원하고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심심할 때 한 번씩 들어가서 훑어보세요. 이 회사는 들어갔는데 하고 들어가 보고, 이런 걸 필요로 하는구나.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기술들이 써있다, 구글에 검색도 해보고 이게 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폭넓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얘는 좀 이따 하고요, 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핑 클럽. 자, 처음에 딱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사인업은 회원 가입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로그인, 얘가 로그인 하는 거죠. 그래서 with 구글, 제 거는 지금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기 때문에 with 구글로만 해도 알아서 이렇게 로그인이 될 건데, 자, 여기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들어와 볼게요. 자, 주소창에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대문자 구별하셔야 되고요, 오타 주의하셔야 되고, 들어오셨을까요? 들어오시면 이런 페이지가 하나 나타날 거예요. 이 페이지는 뭐냐? 우리가 앞으로 60시간 동안 총 20일 동안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문제를 내드리거나 아니면 개념을 정리해드리거나 아니면 정답을 알려드리거나, 혹은 수업에 필요한 지금 막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링크들 있죠, 얘네들이 이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업을 들으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이쪽에 공유를 해드릴 수업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학원에 와요.
도착을 했어요.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혹은 비대면 수업을 들으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그러면 수업 전에 이거 하나는 무조건 켜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데이터가 갱신이 될 거고요. 이 밑으로 쭉 쌓일 거예요. 여기에 문제나 뭐 정답 뭐 이런 필요한 개념 혹은 뭐 기타 등등 다 이쪽에 공유가 될 거니까 기본적으로 수업 페이지 무조건 하나 띄워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 주소를 사진을 찍으시든 메모를 하시든 뭐 이렇게 자기한테 카톡을 보내놓든 어떤 방식이든 좋아요. 기록을 해 놓으세요. 다른 주소들은 외울 필요도 없고요. 검색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여기 들어오면 다 있으니까. 다 기록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타이핑 정글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타이핑 정글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구글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그냥 로그인 된 채로 나올 거예요. 여기서 막 어떤 메뉴로 어떻게 들어가야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수업 페이지만 들어오면은 링크가 여기까지 안내를 해주니까. 자, 얘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타자 연습입니다. 개발은요 한글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영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타수가 300이고 400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타자를 쳐야 되기 때문에 영타가 중요합니다. 근데 영타가 좀 느리다고 해서 일을 못해? 공부를 못해?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본인도 답답할 거고요. 일을 시킨 상사도 답답하겠죠. 내가 영타가 독수리 타법으로 100타 나온다. 그러면 몇만 줄의 코드를 작성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타수 기준으로 지금 영타가 내가 한 100에서 150 정도 나온다. 이런 분들은요 한 250까지는 끌어올리세요. 충분히 가능해서 그래요. 이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어요. 뭐 하루에 많이도 필요 없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영타 연습하시면 자연스럽게 늘어요.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지금 요 미만이다. 내가 한국 타수 기준으로 영타가 100타도 안 나온다. 그러면 목표를 150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150까지 왔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로 넘어가면 되겠죠. 영타도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쓰다 보면 느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만 연습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다들 200타 이상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안 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계속 연습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확인하고 검사하고 이럴 건 아닌데 여러분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 영타 좀 더 하고 연습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이는 뭐 이런 동영상 표시 있죠? 재생하는 버튼 이런 거는 스킵하셔도 되고 스킵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다 열어가면서 쭉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 이제 뭐 흔히 알고 있는 한컴 타자 이런 데에서도 영타를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기본기가 익혀졌으면 거기서 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타자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참 이런 거를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수업 페이지에 문제가 올라갈 거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풀 시간을 드릴 건데 사람마다 문제를 풀 때 시간 걸리는 게 다르겠죠. 누구는 뭐 10분을 드렸는데 누구는 3분 만에 풀 수도 있고 누구는 30초 만에 풀 수도 있고 누구는 10분이 될 때 동안 못 풀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문제를 빨리 풀고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는 이거 말고 코드 좀 와야지 하세요.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왜냐면 얘는 타자 연습이니까 타자기 그 자판 소리가 따다다닥 나면은 이게 지금 영상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다 들어가고요. 다른 분들 문제 푸는데도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얘는 가급적 쉬는 시간 혹은 수업 전 혹은 뭐 개인적인 시간에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이 얘기를 말이 나온 김에 좀 하자면
아까 제가 수업을 시작하고서부터 쭉 영상이 녹화가 되고 있어요. 이 화면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과 제 목소리가 녹화가 되고 있고요. 이거를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내가 수업 시간에 좀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유튜브 영상을 보고 복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사님들 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복습 자료를 위해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잘 활용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주의할 점은 유튜브 영상이 녹화가 된다고 영상이 이제 게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오늘 귀찮은데 수업 안 가고 유튜브나 들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셨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긴 한데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녹화를 진행을 하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녹화를 잠깐 끊고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도 있을 거고요. 전반적인 수업 내용은 다 담기긴 하겠지만 그리고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비대면 수업을 듣지 말아라, 대면으로 나와라 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면으로 나와서 수업을 들을 때랑 비대면으로 편하게 수업을 들을 때랑은 아무래도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치가 달라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대면 수업을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나와 계셔야 문제를 풀 때 돌아다니면서 하나씩이라도 더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오늘 귀찮은데 수업 안 가야지 유튜브 영상 보고 공부해야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그런 저의 부가적인 뭐라 그래야 되지 케어가 아예 없을 거니까 그런 거는 본인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업을 만약에 참여를 못하게 됐다 혹은 뭐 1교시만 하고 가야 된다 아니면 1, 2교시를 빼먹고 3교시만 왔다 어쩔 수 없죠.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대신에 그런 분들은 무조건 다음날이 되기 전에 다음날 수업시간 되기 전에 공부하고 오셔야겠죠. 유튜브의 영상은 수업이 종료되고 나면 1시간 이내로 다 업로드가 될 거예요. 중간중간에도 계속 업로드를 제가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링크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얘도 한번 들어와 볼게요. 지금 수업 페이지에 링크로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유튜브가 하나 뜰 거고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건 재생 목록. 그럼 뭐 제가 이전에 강의를 했던 다른 과목들도 있고 뭐 지금 하고 있는 과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재생 목록 하나를 더 만들어 놨습니다. 파이썬 가로 방학 특강으로 만들어 놨어요. 동영상이 올라가면 그 재생 목록이 나타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그 파트겠죠. 거기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고 다른 영상들도 보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다만 아마 얘만 가지고 공부하는 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복습용으로 영상을 보는 거는 좋다. 그리고 혹시 수업을 빠졌다 그러면 그때는 임시 방편으로 영상을 보고 오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음 거를 이어서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됐으니까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10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